실수가 있었는데 카테노이드를 갖다가 우리가 그랬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두 개의 동일한 크기를 갖다가 도멜라인을 1로 정했어요. 길이가 반경이 1인 철사를 가지고서 비눗방울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코어디네이트를 갖다가 이 가운데를 0으로 잡고서 이걸 이쪽으로 x 이걸 갖다가 y라고 하면은 이 y의 빈표가 y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 시간에 x c1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c1분의 x 여기까지는 이제 잘 보여졌었어요.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이렇게 했던가요? 됐네. C1분의 코사인 여기까지는 정확히 잘 보여졌어요. 근데 네, 그래서 이 세퍼레이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A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이 여기에서 1은 반경이 2라고 그랬으니까 1은 C1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볼릭 C1분의 이게 뭐냐면 여기가 2분 여기가 2분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L 이런 이제 방정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어진 L에 대해서 우리 C1을 갖다가 L의 함수로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이 주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L이 예를 들어서 2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L이 2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C1 어너버 C1이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C1의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것이어서 요 양을 뭐라고 할까요? C분의 1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그래서 P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안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런 1 이코로 P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볼릭 P 이런 형으로 이제 됐었는데 됐어 스몰 미스테이크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근이 두 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두 개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어물쩍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한 모든 얘기들은 다 맞는 얘기인데 내가 왜냐면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구할 거냐 하면은 이것을 P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P를 구하려고 그러면 하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뭘 그려요? 이거를 그리면 되겠죠. right? 그래가지고서 L은 어디에만 있느냐 하면 여기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이 변함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L이 작아지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L이 커지면은 뭐 하여튼 어떻게 됩니까? 이게 P가 그래서 P가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P 2분지 LP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L이 커지면은 이게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굉장히 스티프해지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P가 조금만 변해도 이게 많이 증가를 하니까 L이 커지면 이게 굉장히 스티프할 거예요. L이 작아지면 점점 이렇게 누워지게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그림으로서 명확한 것이 일단 L이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접하는 그때의 L이 있을 거예요.
그 값보다 크면 두 개의 그림표는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L이 그것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반드시 두 개의 포지션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그림을 좀 다시 잘 그릴게요. 그래서 하나는 이걸 P, 이거를 하나는 주어진 P가 있고 1 over C1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코사인 하이퍼블릭의 그러니까 이것은 1이고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이 크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작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값에 대해서는 여기 접할 때의 값이 뭐냐면 L 크리티컬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예를 그래서 C1을 그래서 L의 펑션으로서 구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어리아를 또한 구하는 거예요. 에어리아를 뭐냐면은 function over L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L이 어떤 특정한 값, 그건 뭐예요? 이게 L of C라고 그럴까요? 특정한 값. 여기 접할 때의 값이 LC예요. 요거는 뭐냐면 L이 LC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L이 LC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L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뭐 이제 L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누워 있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어떤 그림이 되느냐 하면 하나는 두 개의 브랜치가 있는데 요 값이 하나의 어떤 그 커브를 줄 것이고 C1 값을 주겠죠. 그 다음에 요 값도 여기서 만나는 요것도 하나의 솔루션이에요. 그래? 그래서 L이 변함에 따라서 L이 LC보다 작은 범주 내에서는 항상 솔루션이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어떻게 되던가 봅시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돼서 요 값이 어디에서 만나게 될 거냐 하면은 볼까요? 이 값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만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어진 L 값에 대해서 두 개의 면적이 존재할 거예요. C1 하나가 주어질 거고 하나는 C1 작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큰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깊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L이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하면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작으면 항상 두 개의 값이 존재를 하고 LC보다 크면은 이것은 존재치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나오는 이 브랜치가 있는데 이 브랜치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은 이게 L이 굉장히 커지면은 결국은 이게 두 개가 뭐랄까요? 그냥 비누망울이 터지고 요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막보다는 그냥 두 개의 플레인, 디스크가 훨씬 더 뭐냐면 그래서 요 그리는 요건 뭐냐 하면은 요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이게 얼마냐 하면은 이게 2 뭐죠? 이게 요 면적의 2배가 될 거예요. 2파이 2배 파이 R 파이 1 제곱에 그러니까 2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좀 깊은 거는 요놈보다는 항상 면적이 커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멀 서피스를 찾는 데에 있어서 요놈은 사실상 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하고를 비교를 해가지고는 뭐 별로 우리는 항상 이거를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샬로우한 이 서피스가 항상 답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L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사실은 이게 LC 값에 가기 전에 이미 이놈하고를 비교를 해서 어떤 특정한 값에서 이 LC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정도 되는 어떤 값에서 이 정도 되는 레벨에서 이미 여기에 두 개의 솔루션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값에 대해서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있어서의 이 두 개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트랜지션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언제냐 하면은 요 서피스가 정확히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더한 그런 값이 되는 그런 특별한 L 오브 사실은 이게 크리티컬 밸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트랜지션 포인트예요. 트랜지션 포인트, LT. 그래서 L 오브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트랜지션 포인트는 이게 에어리아가 뭐가 되는 데에서요? 에어리아가 2파이가 되는 곳에서 A 오브 에어리아는 L의 함수인데 이 L 오브 T가 2파이가 되는 그런 L에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걸 이제 돌린 것이 카테노이드인데 이 카테노이드가 솔루션이 아니고 미니멀 서피스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요 그냥 비눗방울이 터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뭐 지금 뉴머리컬리 이거 다 안 구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오비어스하게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요걸 말이에요. 그 뉴머리컬 익스페리먼트 프로젝트로 해오세요. 실제로 다 그려가지고 매스매티컬을 쓰든 프로그래밍을 하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각각의 L에 대해서 L부터 0부터 요거 LC 값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이 그림표 그리고 이 그림표 그리니까 이거하고 접하는 곳에서의 그렇죠? 이거 하면 얼마가 되나요? 접하는 곳에서의 L 값이 얼마예요? 이걸 미분하면은 이거를 미분하면 P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L 곱하기 sin 하이퍼볼릭 2L 분지 P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뭐냐면 값을 갖다가 여기 갖다가 P 어떤 C라고 그러면은 PC에서의 이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느냐 하면은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하고 탄젠트, 그러니까 접하니까요. 이게 1이고, 이것이 성립하고, 또 뭐냐면, 이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PC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2분지 L, C, PC. 이 두 개의 식에서 두 개의 미지수를 갖다가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뭐 하는 건 껌이죠. 그래서 이거 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거 글쎄요. 둘 다를 구해서 LC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지도 않네요. 그렇지만 이거를 연립방 정식을 풀면 틀림없이 PC를 혹은 LC를 구할 수 있어요. 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LC, PC나 LC를 완전히 소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도 이게 소거가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네. 하여튼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지금 LC하고 PC는 요 값인데요. 요 값은 사실 구할 꼭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구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뉴머리컬리 L은 0부터 계속 시작하면 되겠죠. 0.1, 0.2, 0.3 해가지고 해가 구해지는 데까지 계속 해보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쪽은 뭐야? 이건 에어리아예요. 에어리아는 지난 시간에 구했으니까 해보면 되겠죠. 혹시 여기에서 이 미니멀 서피스를 구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 LT 포인트가요. 그 트랜지션 포인트가 여기. 거기가 그 비누막에 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비누막에 장력하고 관계가 있느냐?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장력하고 관계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장력이니 이런 거 다 이제 별로 상관을 안 하고 오직 뭐만 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에어리아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1로 노멀라이즈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 무슨 말인지 감 잡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수학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수리물리 시간이지만 수학은 직관이 들어오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수학은. 일단 문제를 이해를 하면 손은 저절로 나가야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를 할 차례냐 하면은 간단한 엑서사이즈 몇 개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다변수 함수에 대한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이걸 독립변수는 지금 일단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걸 먼저 할까요? 그러면 x1, x2, x3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떤 이걸 y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그런 정숙 변수는 하나예요. 그래서 y가 뭐냐면 x1, x2, x3의 함수라고 하죠. 여러분은 뭐 n개라고 해도 좋겠지만 여러 개 써서 뭐 하겠어요? 복잡하기만 하지. 사실 두 개에 대해서만 해보면 그걸로 좋게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L은 다시 S라고 하는 것은 요번에는 뭐냐면 옛날에는 뭐 T가 하나의 혹은 X 혹은 T 한 개만 있었는데 요번에는 X1, X2, X3 여기서 두 개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X1, X2가 있어요. DX1, DX2 두 개에 대한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L이 인테그란드를 그냥 L이라고 내가 부르겠어요. L이 뭐냐면 y of xi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xi들에 대한 데리버티브 y를 갖다가 xi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있겠죠. 그걸 갖다가 diy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럴까요? 인디펜던트한 걸로 지금 변분해서는 취급을 하겠어요. 퍼스트 데리버티브는 전부 인디펜던트한 걸로 하고, 여기에 만약에 이게 세컨 데리버티브도 만약에 나온다, L에, 그러면은 그것도 다 독립변수로 간주를 하세요. di, dj, y. 근데 대개의 물리계에서는 라그랑지안이, 그러니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전부 세컨드 오더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건 자연의 조화인데, 대개의 이퀘이션은 세컨드 오더이고, 세컨드 오더일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운동 방정식을 리프로듀스하는 라그랑지안은 그거에 한번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다 퍼스트 오더에 퍼스트 오더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죠. 그러니까 세컨드 오더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은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트리플 데리버티브의 트리플 데리버티브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하여튼 요거에 이제 함수라고 하세요. 그러면 i는 1, 2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옛날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variation equal 뭡니까? 그러니까 first 델타 s를 variation을 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이거의 first variation이 델타 L of 델타 뭐예요? y를 해서 델타 y.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뭔가를 해가지고서 이거 뭐예요? 여기 나오는 델타 s를 갖다가 델타 y 플러스 하이어 오더일 텐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first 첫 번째 이 미분이 variational 데리버티브가 이걸 variational 데리버티브라고 그래요. 이것이 제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어떤 equation of motion을 주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변수일 때에 이 horizontal tangental을 갖다가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df, dx는 equal 0이 되는 그런 x0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베어리에이션을 해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지난 시간 한 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x1, x2, 1, 2에 대한 적분이 있을 것이고 이건 dl을 dy에 대해서 dy 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dl을 뭐냐면 각각의 diy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variation of diy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i가 여러 개면은 이런 것도 있고 i는 1에 대해서 2에 대해서 3에 대해서 이걸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i에 대한 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variation of diy는 이것은 뭐냐면 요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derivative of delta y로 이런 식으로 오더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partial derivative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d of di에 dl diy sorry. 여기 이런 게 더 붙는 거죠. sorry. 내가 이걸 갖다가 다시 말해서 L을 뭘로 이제 미분을 한 거냐면 diy 요걸로 미분을 한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di dxi 이건 뭐예요? 이건 dxi가 되는 거죠. 혹은 di라고 써도 마찬가지고요. 하고 델타 y 빼기 이걸 갖다가 여기에만 한 걸로 dxi에 dl diy
하고 이거에 델타 y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갖다가 다시 쓴 거에 불과한 거고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xi에 대한 토탈 데리버티브니까 이것은 바운더리에서의 값들만 남을 거라고요. 이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결국 2차원적 분에서의 결국 이건 토탈 데리버티브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뭐냐면 바운더리에서의 어떤 값들로 되는 거고 그 바운더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분하는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이나이트한 이런 영역이라 그러면은 이 영역 내에서 이 영역의 바운더리에서 델타 y 곱하기 델타 y를 전부 0으로 둔다는 요놈을 갖다가 다 0으로 둔다는 그런 이니셜 컨디션을 갖다가 우리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니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겠어요. 델타 y는 다 0이에요. 즉 함수의 베리에이션이 여기서는 다 0이 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디리실레 바운더리 컨디션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디리실레 컨디션. 즉 이 바운더리에서의 펑션의 값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놈은 죽어요. 남는 건 뭐냐면 이거 남고 이거 남아요. 그래서 이놈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델타 y의 1, 2에서의 델타 y의 계수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dl dy 빼기 이건 뭐예요? 뭐 dxi에 dl에 d 뭐예요? di에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0이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오버 델타 y의 스퀘어드고 그래서 첫 번째 베어리에이셔널 데리버티브 이걸 갖다가 베어리에이셔널 데리버티브라고 그래요. 이거를 베어리에이셔널 데리버티브. 오케이.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데리버티브가 0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example 포텐셜 시어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갖다가 전자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차지가 없는 곳에서의 차지 프리 리전에서의 포텐셜은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걸 알죠. 이걸 갖다가 베리에이셔널 프로블럼으로 우리가 포뮬레이션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S를 어떻게 주면 되느냐 하면은 각각 이게 D 그래서 파이에 이건 스퀘어드로 줘요. 이걸 1, 2, 3 3차원이라고 그러면은 혹은 뭐 n차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dnx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베리에이셔널 프로블럼은 이것은 이건 뭐예요? d1 phi 스퀘어드 플러스 d2 phi 스퀘어드 플러스 d3 phi 스퀘어드 이런 거라고 해요. 한 개의 독립 변수 phi는 y고 di는 xi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i는 xi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이퀄 제로를 두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걸 갖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dl d파이는 dl l은 뭐예요? 이게 l이에요. 2분의 1까지 붙여줄까요? 친절하게. 그러면은 dl d파이는
dl dphi는 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dl di phi는 뭡니까? dl di phi는 이건 뭔가요? di phi에 대해 first d1 phi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d1 phi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하면 그러면 이것은 d1 phi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미분을 하고 i에 대한 썸메이션을 하면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여기에 di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썸메이션을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딴 게 아니고 라플라시안 파이가 0이다 하는 게 그게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은 뭐겠습니까? 요번에는 x도 이게 다차원에서의 이야기라는 이야기고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다차원이라는 이야기고 x 독립 변수가 많다는 것은 그다음에 종속 변수가 많다. y의 개수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 필드의 개수가 여러 가지다. 몇 개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phi 1 더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y 이거 1에 한 개만 있으면 이런데 y1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2에 대해서는 하면 델타 y2 하고 이런 게 또 있겠죠. 델타 y3 세 개가 있으면 이런 게 또 있겠죠. right? 그러니까 뭐예요? 각각의 델타 y1, 델타 y2, 델타 y3에 대해서 이런 게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멀티 디멘전이고 멀티 베어리어버리면 멀티 필드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뭐예요? dl 이때는 y를 갖다가 내가 파이의 개수라고 해서 d of phi라고 하죠. phi i. 그 다음에 스페이스 타임 인덱스는 i는 그냥 알파나 베타나 혹은 뮤, 뉴 이런 걸로 쓰겠어요. 스페이스 타임 디멘전은. 그러면 d야 각각의 phi i에 대해서 phi i 빼기 summation d mu 하고 이건 뭐예요? dl의 d of d mu phi i 각각의 종속 변수에 대해서 이런 방정식이 mu는 1에서 n까지의 이런 것이 한 개씩 다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엑서사이즈에 불과한 거야. 한 개만 알면 역학 시스템만 알면 필드 그런 걸 클래시컬 필드 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역학에 대해서 하는 거나 필드 시어리에 대해서 하는 거나 그게 그거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봐가지고 뭐 필드 몇 개 더 있으면 혹은 디멘전이 늘어나면 방정식을 쓰는 데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푸는 건 문제가 됩니다. 방정식을 푸는 것은 1차원과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컴플렉시티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편미분 방정식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편미분 방정식은 바운드리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이스해가지고서 적당한 변수에 대해서 어떤 세퍼러블 하지 않으면 각각의 변수의 고배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면 바운드리 컨디션이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푼다고 하는, 어널리틱하게 푼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머리컬 해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미 뭐 몇백 년 동안 쉬운 문제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는 전부 복잡하고 안 풀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공학이나 사이언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없어요. 새로운 자기의 분야를 개척을 해서 심플 이너프한 방정식을 이제 만약에 쓸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형태로 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한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남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남들이 해놓은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컴퓨터를 배워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엘지브라이크한 매니플레이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해줘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있는 어떤 특수함수, 어떤 종류의 테크닉도 이런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엔코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건 없어요. 거의 여러분은 그냥 문제를 쳐넣으면 이미 알려진 문제라면, 풀이가 있는 문제면 이미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외웠다가 딱 답을 줘요. 0.001초 만에.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를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옛날에는 이만한 적분 테이블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그런 걸 이제 찾는 법도 익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한 개만 쓸 줄 알면 돼요. 대신에 그 컨셉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외엔 내가 다 베리에이션을 프린시플을 이용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론적으로는 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17.345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몇 개 내겠습니다. 17장 홈워크 챕터 17에 섹션 3에서는 4번, 5번, 6번 4, 5, 6 섹션 4에서는 할 필요 없고요. 하려면 1번을 해보세요. 섹션 5에서는 5에서는 그냥 이 전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안 하면 내가 이걸 해주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었었는데 맨 마지막 이 경우에 여러 개의 i와 여러 개의 phi i가 있을 경우가 전자기거든요. 전자기에서 뭡니까? 전자기에서는 L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대충 엡실론 제로, 뮤 제로 이런 걸 다 우리가 치우면 2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이게 로 파이 마이너스 VA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2는 뭘로 주어지냐 하면은 이게 왜 안 나오지? 여러분은 여기 문제가 이 조건을 줘야만 해요. 2는 뭐냐 하면은 이가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d의 phi 마이너스 dt의 i의 at 이 i의 at 그렇지. dt의 ai야. 이렇게 주어지고, 다시 말해서 엘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타임 데리버티브의 벡터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B는 이렇게 주어져요. 이 문제에 이걸 추가를 하세요. 뭐 저자는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은 필드가 몇 개예요? phi, A, 1, A2, A3 네 개가 되는 거죠. 독립 변수가 4개고 종속 변수가 4개고 독립 변수도 t, x, 1, x2, x3 4개예요. 그러니까 4차원에서의 4개의 존재하는 거니까 변수가 존재해요. 이 경우에 있어서의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4개의 종속 변수에 대한 i는 뭐예요? 0, 1, 2, 3에 관한 방정식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속 변수 한 개당 한 개의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i 한 개당 한 개의 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속 변수 4개가 있으니까 4개로 쓸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떤 과제로서 남은 것이 지금 시간이 40분 남았는데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와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변수 늘리는 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챕터 17에서는 그러니까 섹션 1, 2하고 그러니까 섹션 1하고 섹션 맨 마지막 섹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섹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한 베리에이션이요. 예? 이번 주 과제로 다음 주에 몰아서 하는 거. 몇 개 냈지? 이때까지? 100개 정도 했고 한 6개. 6개 남았어요? 일주일에 한 6개 내지 7개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넘어가면 내가 숙제로 별로 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니아 방정식으로 가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꼭 배워야만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숙제로 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묶음을 지어가지고서 6개 내지 7개씩 내세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우선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하는 그런 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양자역학을 하는데 양자역학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H가 예를 들어서 풋사이에 걸려가지고 E 풋사이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느냐 하면 나중에 가면은 우리는 풋사이에 H 풋사이 스타 라고 하는 것은 풋사이에 관한 쿼드라틱 폼이에요. 그렇죠? 하고 이걸 갖다가 미니마이즈 하고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데 3차원에서 미니마이즈를 하는데 어떤 컨스트레인트에 쓰냐 하면은 풋사이의 제곱이 이거의 인테그랄이 1이 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이걸 갖다가 미니마이즈 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방정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로서 도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치려고 한 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것을 1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그게 대해서 뭐 별로 기억하고 있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의 개념은 이 베어리에이셔널 프린시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라이어 개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함수 s를 갖다가 함수 x를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영역이 있는데 혹은 영역이나 그림이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최소화해라. 그런 문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걸 phi x1, x2는 0이라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요 위에 있는 도형상에 있는 어떤 점들 중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소인 그렇죠? 그런 점을 찾는 문제야. 그거는 거리는 뭐냐 하면은 거리는 r은 스퀘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제 최소화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xy는 어느 위에 있느냐 하면 phi xy equal 0라는 그림 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좀 뭐 다차원으로 한번 확장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뭐냐면 어떤 뭐 3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서피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x1, x2, x3 equal 0. 여기도 g제곱, 여기도 g. 그래서 이 미니마이즈 시키고자 하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L이라고 그러고 이걸 L이라고 하고 이놈을 갖다가 컨스트레인트를 갖다가 phi라고 하겠어요. 노테이션상. 오케이. 그러면은 가장 컨셉추얼리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뭔가요? 여기서 이 서피스에 있는 점은 결국 이 G를 갖다가 만약 소구만 할 수 있다면 소구하는 게 쉽다면 그러면은 G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phi tilde의 xy의 함수로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뭐 다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그냥 이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2차원의 문제를 풀면 그만일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문제가 이렇게 푸는 게 눅눅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 컨스트레인트가 없다 그러면은 DL은 뭐냐면 DL dx1 플러스 dx1 뭐 I 이렇게 썸메이션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컨스트레인트가 없다 그러면 각각을 갖다가 0, 0, 0 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dl dx1을 dl dx2 각각의 세 개에 대한 그 미분이 0이 되는 곳을 갖다가 구하면 될 텐데 요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풀 생각을 하지 말고 양변에 그러니까 데리버티브를 취해요. 그러면 d phi는 뭐냐 하면 이게 phi가 0이니까 0일 거예요. 그 서피스 위에서는 그러면은 d phi dx I 그러니까 xy로 하죠. dx 플러스 d phi dy dy 플러스 d phi dg dg 이게 이제 0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것도 이제 그렇게 써요. 그래서 dl dx dx 플러스 dl dy dy 플러스 dl dg dg 이렇게 쓰고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컨셉추얼하게는 아까하고 이제 거의 미니멀리 맥시멀리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독립변수 dg를 여기서 소구를 해가지고 저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자. 그런 게 하나의 스트레티지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dg는 뭐가 될 거냐 하면은 이걸 그냥 풀면 되는 거죠. dg는 마이너스 phi of z 이걸 갖다가 데리버티브 취하는 것을 콤마짓으로 쓰겠어요. 그럼 g 분의 1에 이거예요. d 1 di dxi di phi dxi i는 1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는 di l 하고 dxi i는 1, 2만입니다. i는 1, 2 요거하고 요걸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dg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phi, z 뭐냐면은 이게 뭐야 dg 혹은 dg phi 분의 dg l이에요. 하고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di phi dxi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 놓으면 이제 컨스트레인트는 컨셉추얼하게 풀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 독립인 게 하나, 두 개고 여기서 뭐냐면 dx1, dx2 이게 독립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방정식을 얻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두 개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람다라고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람다는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뭐냐면 DGL은 뭐냐면 플러스 람다의 DG phi는 0이라는 것을 람다는 뭐냐면 이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람다를 갖다가 이렇게 define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람다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define 람다 by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우리는 뭐를 이제 풀면 되느냐 하면은 d 이 각각에 대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러면은 dil 플러스 람다의 di phi equal 0을 풀면 끝나는 거죠. i는 1과 2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뭐 한 거냐 하면은 컨스트레인트를 직접 푸는 대신에 컨스트레인트의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이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베리에이션을 이 독립 변수 g에 대한 한 개, 그 중에 한 개에 예를 들어서 d phi 이거 phi를 갖다가 x, y, g로 데리버티브 한 것 중에서 그 개수가 적어도 한 개는 0이 아닌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다 0이라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0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dg는 d5분의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right? 그래서 이 독립적인 베리에이션 방향 한 개를 갖다가 없앤 거라고요. 그래서
dl은 원래는 3개인데 dx, dy, dg 3개인데 그 중에 1개를 없애가지고서 dx와 dy 2개만 남긴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것은 dx, dy, 람다, dy, phi, equal z. alright?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람다의 데피니션에서 이런 것을 잡았고,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그리고 나면 요것은 뭐냐면은 이 L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본래의 어떤 프린시플에서 나온 운동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마치 그 운동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쓰고 보니까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를 L 플러스 람다 곱하기 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걸 L tilde라고 잡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래서 하나, 둘, 세 개 하고 그러면 람다는 뭐냐면은 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세 개를 그냥 이걸 여기에 또 뭐가 하나 들어오느냐면 phi equal 0이라고 하는 이런 컨스트레인트도 아직 이제 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하나, 둘, 세 개에 4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리프로듀스 하는 방법만 우리가 방법으로서 뭐를 제안하느냐 하면 L tilde를 L 플러스 람다 파이로 쓰고 여기서 컨스트레인트는 마치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게 뭐예요? 여기서 뭐냐면은 x, y, z 람다에 대한 x, y, z 람다를 전부 독립변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x, y, z 람다에 대한 L tilde에 그러니까 L tilde는 뭐냐면 이것은 x, y, z 함수고 이것도 x, y, z 함수고 여기서 람다 있으니까 L tilde는 x, y, z 하고 람다 4개 변수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 tilde of x, y, z 람다를 컨스트레인트 없이 컨스트레인트를 잊어버리고 그냥 미니마이즈 하라. 그래봐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미니마이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dx L tilde는 0, dy L tilde는 0, dg L tilde는 0, d 람다 L tilde는 0. 이게 4개가 되겠죠. Right?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돼요. 이거는 이게 되고 이거는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는 뭐가 됩니까? 람다에 대한 베리에이션은 이건 없고 파이가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파이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정식 1, 2, 3, 4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방정식 4를 주고 이거는 1을 주고 이것이 2, 3을 각각 다 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그냥 구차하게 할 것 없다 이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하면 컨셉추얼하게 이해하긴 좋은데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해요. 이게 프리스크립션이에요. 이 컨스트레인트가 한 개면 각각의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람다를 도입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새로운 L이 아니라 L tilde를 형성을 하고 원래의 독립변수 x, y, z 말고도 이 람다까지 전부 독립변수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XYZ 람다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을 실행하라 하는 게 프리스크립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따라서 이거하고 원래의 이 방정식하고들은 우리가 풀려고 하는 방정식은 이거고 이거는 뭐냐면 꽤 뭐 조금 그 컨셉츄얼하게 일리미네이션을 해가지고서 이제 나온 결과들인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펜듈럼의 문제를 하나 들겠어요. 그러면은 펜듈럼 문제가 뭐 이런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시타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요거의 코오디네이터는 뭐냐면 R과 시타에 의해서 기술이 될 텐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길이가 L이다 하는 것은 R이 L로서 묶여 있다는 게 이게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의 일반적인 모션은 L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 V의 제곱. V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 도 스퀘어드 플러스 R 제곱 시타 도트의 스퀘어. 이게 뭐냐면 V 스퀘어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텐셜을 기술하는 어떤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의 높이, 여기를 갖다 0이라고 잡으면은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이 길이는 여기는 L, 이 길이는 이게 뭐냐면은 R, 그러니까 결국은 뭐 L이니까 L 코사인 시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V가 그 다음에 이게 하고 MGH니까 MGH, H가 뭐냐면 마이너스 L 코사인 시타예요. 이걸 0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콘스트레인트가 있어요. 람다는 L이라는 R이 L이라는. 사실은 여기는 원래는 이게 뭐 R로 하는 게 좋겠죠. MGR 코사인. 근데 람다에 이게 뭐가 되나? 람다에 R 빼기 L. 이게 뭐냐면 아까 프리스크립션이 그거거든요. phi equal 0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람다를 곱해서 넣고 요거를 갖다가 새로운 라그랑지안으로 삼아라. 응? 그러면 이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게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고 원래는 2차원에서의 이제 임의 운동은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러면 프리스크립션은 뭐예요? R, 시타, 그 다음에 이 람다에 대한 원래는 두 개 R, 시타인데 람다까지 독립변수로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방정식 3개를 얻을 거예요. 각각의 R, 시타, 람다에 대해서. 우선 R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써놓고 보는 거예요. DDR에 DDR에 DL DR 덧. I'm sorry. 여기선 독립변수는 T 하나밖에 없. Sorry. 지금 내가 굉장히 잘못 말했어요. 독립변수는 원래는 T 하나밖에 없었는데 T하고 오케이. Alright, sorry. 내가 여기서 X, Y, G하고 람다를 동격화 시켰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요. 여기서는 뭐냐면
괜찮아요. 여기서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x, y, g가 그냥 그 여기서 말하는 r, 시타, 파이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sorry. 그러는 거니까 맞았어요. 내가 처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r, 시타 하고 원래는 r, 시타에 대한 대응하는 것이 r, 시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구하면 끝이었는데 여기는 r, 시타, 람다. 이것이 독립변수는 t밖에 없는 거고요.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에서는 독립변수로 하면 뭐냐 하면은 일종의 인덱스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보세요. 그러면은 ddt에 dl, dr, 닷 빼기 이건 틸더에 대한 거죠. L 틸다의 dr equal 0. L은 뭐냐 하면은 L 틸다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전체예요. 요게 원래는 L이었는데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이걸 L 틸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L 틸다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R에 관한 것은 R 도트는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면 M, R 도트가 남고 요거 미분하면 R 도트만 남죠. 그걸 T에 대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더블 데리버티브가 되고요. 빼기 R로만 미분을 해라. 그런 거니까 R은 여기하고 여기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은 하면은 이건 뭐가 되나요? 여기 하면은 M, R, 시타, 도트 스퀘어드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mg 코사인 시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미분하면 플러스 람다가 되네요. 이퀄 제로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시타 도트, 그러니까 시타에 관한 미분 방정식을 쓰면은 요건 왜 난 쓰기 싫으니까 이걸 갖다가 R 도트를 시타 도트로 고치고 R을 시타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시타 도트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만 있어요. 그러면은 시타 도트를 하면은 이것은 M R 스퀘어드 시타 도트가 되고 이거는 DDDT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빼기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mg r의 시타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시타가 됩니다. right? 시타가 사인 시타가 돼요. 그러니까 됐고 그다음 이거는 없어요. 이퀄 제로고 그 다음에 람다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여기는 람다 없고 이것만 있으니까 원래의 항상 람다에 관한 미분 방정식은 R은 L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R은 L이라는 콘스탄트 이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건 뭐가 되나요? 이게 그러면은 이 R에 대한 더블 도트 혹은 풀스 데리버티브가 전부 제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펜줄럼에 관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돼요? R에 관한 미분은 뭐냐면 어차피 다 사라질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L 지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에요. M, L의 제곱의 시타의 더블 데리버티브 플러스 mg L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equal 제로가 돼서 ml 스퀘어드로 나누면은 시타 더블 데리버티브 플러스 L분지 G의 사인 시타 equal 제로가 돼서 이것이 뭐냐면 유명한 이제 펜듈럼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람다의 역할이 뭐냐? 람다의 역할은 한번 해봅시다. 람다가 뭐가 되나? mr 시타 도트 스퀘어드. 그러니까 여기 제로니까 요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써보면은 mr 시타 도트 스퀘어드 플러스 뭐냐면 mg 코사인 시타 플러스 람다 이퀄 제로가 되는데 요게 정체가 뭐냐 하면은 이게 보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는 지구 중력이 있으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이제 보존되지를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안 돌아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텀이 이게 뭐냐 하면은 요놈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m r 시타 도트의 제곱 나누기 r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 선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쓰면 이게 뭔지 알겠죠. 그렇죠? 이게 구심가속도예요. 구심가속도 곱하기 m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구심력이라고요. 그 다음에 mg 코사인 시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m이 있다고 그러면은 mg 이게 뭐냐면 mg입니다. 그러면은 mg 코사인 시타라고 이게 시타라고 그러면은 mg 코사인 시타는 이거의 이승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양의 방향이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건 구심가속도 방향은 뭐냐면 지금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양 이놈하고 그 다음에 이건 구심가속도로 해석을 양은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이걸 하고 더할 때는 뭐냐면 이놈하고 이놈을 하여튼 더해야 되잖아요. 양이고 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 구심가속도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이걸 원심력으로 해석하는 게 나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 중력의 요성분하고 요 혹은 이 원심력하고를 더한 것이 람다의 마이너스 람다와 같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람다를 하면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이게 뭐일 수밖에 없냐면 람다가 뭡니까? 실의 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는 실의 장력입니다. 실의 장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은 그거예요. 그 컨스트레인트를 임포즈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력입니다. 오케이. 람다에 따라서 람다의 일반적으로 람다의 뜻은
phi, 람다가 뭐냐면 phi라고 하는 phi 콜 0이라고 하는 컨스트레인트를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그러면은 이 컨스트레인트를 부과하기 위해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힘이에요. 필요한 힘, 외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섹션인데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던 이 문제로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라그랑지안 물티플라이어를 공부를 했고 그냥 지오메트릭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내가 사실은 소리 소문도 없이 여기다가 뭘 한 거냐 하면은 variational principle을 내가 이미 쓴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L이 트프리스크립션이 뭐냐면 원래의 variational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을 L 플러스 람다 파이로 바꾸고 이놈을 갖다가 미니마이즈 해라. 그 다음에 람다는 새로운 하나의 필드로 봐라. 오케이? 새로운 필드로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혹은 뭐 이제 람다는 새로운 하나의 종속 변수로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속 변수는 보통 역학 문제에서는 독립 변수는 타임밖에 없죠. 역학에서는 독립 변수는 타임밖에 없고 모든 코오디네이트 x, y, z는 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종속 변수예요. 그 다음에 람다는 뭐냐면 x, y, z처럼 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역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r, 시타, 파이처럼 봐라 그런 얘기예요. 필드 시어리에 오면은 필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함수들이잖아요. 그렇죠? 함수가 종속 변수고 x, y, z, t 이런 것은 전부 뭐예요? 이건 독립 변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 것은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있는 것을 필드 시어리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갖다가 각각 필드라고 그러니까요. 필드 시어리. 시어리에서는 이게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필드 시어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개의 한 개의 독립 변수만 있으면 그게 말하자면 어떤 역학적 시스템이에요. T 한 개만 있는. 자, 그런데 우리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이제 뭐 돌아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h가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에 d 스퀘어드 플러스 v라고 하는 이런 연선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psi라고 하는 것을 hpsi는 epsi를 갖다가 얻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이것을 이러한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푸는 게 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obvious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거 라그랑지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psi 스타 h psi 마이너스 람다 psi 스타 psi 이걸 갖다가 새로운 라그랑지안으로 하나 삼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하여튼 이걸 미니마이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어떤 뭐예요? x, y, g에서의 3차원 적분을 하면 그게 말하자면 s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s를 갖다가 미니마이즈 시키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컴플렉스 psi와 psi 스타가 있으면 여러분은 psi와 psi 스타를 뭐처럼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냥 서로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어떤 리얼 필드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XY를 독립변수로 생각하고 G바를 독립변수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D psi의 그러니까 variation, psi 스타에 대해서 여기서 미분한 것이 0인 것을 이것을 이것이 하나의 뭐냐면 이걸 뭐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H psi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하면은 뭐 그냥 끝장이죠. 그러면 psi H psi 빼기 람다 psi고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람다에 대해서 베어리에이션을 취하면은 뭐예요? psi 스타 psi는 1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람다를 에너지로 아이덴티파이 하면 완사 해결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속았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친절하게 하면 이래요.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psi 스타 이렇게 쓰는 대신에 뭐냐면 한쪽을 H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부분적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psi 스타 H psi는 뭐라고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3차원에서 psi 스타 2n분의 마이너스 H 바이 제곱에 D 제곱 psi인데 그래서 뭐 V는 뭐 별로 우리 신경 안 쓰겠어요. psi 스타 psi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마이너스 데리버티브의 psi 스타 2n분의 h 바의 제곱에 psi 토탈 데리버티브 플러스 뭐냐면 d psi 스타 2n분의 h 바의 제곱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없앨 수가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먼 곳에서는 이것이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2n분의 h바의 제곱의 사이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플러스 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밀토니안을 요놈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L0라고 놓고 이걸 L0 플러스 L 틸데는 L0 마이너스 람다 4 스퀘어드 이렇게 놓고 이제 여러분은 아까처럼 델타 이게 뭡니까? L을 갖다가 L 틸데를 갖다가 사이 스타 람다에 대해서 미니마이저 시키면 우리가 그냥 이 방정식이 도로 얻어질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섹션 17.7까지 끝냈어요. 레일라이 리츠의 베리에이셔널 테크닉 이런 거는 지금 오늘 다음 시간에 이거를 또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한 2, 3분 잡아서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끝내겠어요. 지금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봅시다. 이거를 말이에요. 레일라이 리츠의 베리에이셔널 테크닉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psi 스퀘어드를 갖다가 이런 것을 1로 1이라는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주지 말고 equivalently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어떤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것을 혹은 뭐 S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하면은 psi 스퀘어드를 적분한 걸로 나눠서 psi 스타의 H psi 이놈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컨스트레인트를 안 줘도 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값이 만약에 n이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n이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사이를 갖다가 사이 틸데를 n분의 스퀘어 루트 n분의 사이로 잡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n이니까 한 개씩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사이 틸데 h 사이 틸데 하고 컨스트레인트가 만족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이 틸데에 대해서는. right?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은 사이 틸데가 이것이 다시 말해서 사이 틸데에 대해서 이 베리에이션을 적용하고 그 사이 그러니까 이러한 구속 조건을 갖는 사이 틸데에 대해서 이 베리에이션을 적용하는 거는 그렇죠? 그냥 요거 자체를 뭐예요? 미니마이저 시키면은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이거를 델타 S에 대한 퍼스트 데리버티브를 사이 스타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취하면요. 베어리에이션의 데리버티브를 취하면은 밑에 거는 뭐냐 하면은 그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위에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델타 사이 스타에 뭐가 될 거냐 하면은 H 사이 위에 거에 이제 이건 위에 걸 먼저 미분을 한 것이고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곱하기 사이 스퀘어드를 곱한 거 빼기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두고 이거를 갖다가 사이 스타 H 사이 하고 뭐냐면은 베리에이션을 취하기를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부분 A분의 B의 미분법이요. A 제곱분의 뭐예요? B 닷 A 빼기 B A 닷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 하고면 델타 사이 스타의 H 사이가 돼서 뭐냐면 이 방정식을 이것이 뭐냐면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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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것은 내가 보였다고 할게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내가 코멘트 할 테니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그러면은 포인트는 레일라이 리처의 레일리 리처의 변분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psi x가 어떤 파라메타 예를 들어서 알파 한 개 있어도 되고 혹은 두 개 있어도 됩니다. 알파, 베타 뭐 몇 개의 파라메타에 디펜드하는 그런 그 베리에이션을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변화시키면은 psi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양을 갖다가 x에 대해서 이제 다 psi를 갖다가 정확하게 푸는 것을 포기해요. 일단 왜냐하면
이 방정식을 정확하게 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대충 그 포텐셜을 봐가지고 포텐셜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컨파인이 되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e to d 뭐 예를 들어서 알파의 x의 제곱 이런 것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게스트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 한번 해보지. 그리고 포사이를 갖다가 이걸 집어넣고 이거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가 되느냐면은 function of 알파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x에 대해서 다 적분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알파에 대해서 이 f를 알파를 변화시키면서 f를 변화시키면은 어떤 알파에 대해서 f가 그러니까 이 액션 요 양이 최소가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알파의 펑션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 양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알파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어야 된다. 혹은 뭐 다른 값이어야 된다. 하는 어떤 이 알파를 갖다가 정함으로써 적어도 뭐냐면 풋사이가 운수가 좋으면 알파를 적당히 정하면 풋사이가 웨이브 펑션의 이그젝트 솔루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솔루션이 안 될 거라고요. 안 되지만 적어도 이런 클래스에 대해서는 알파를 적당히 조정함으로써 근사적인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레일라이-리츠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그 책에서는 어떤 걸 이제 이그젠플을 이제 택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런 이그젠플을 택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그젠플을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하기 전에 두 개만 해보세요. 하나는 책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미 솔루션을 아는 거라고 해봐요. 오메가 제곱에 y 이퀄 0. 이것이 이제 미분 방정식 솔루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such that y0는 0고 y over 파이는 0이 된다 그러면은 y는 뭐냐면은 이게 사인 오메가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솔루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y를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이게 사인의 그림표인데 이거 말고 포물선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y는 뭐냐면 알파의 x의 1-x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그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적당한 어떤 알파에 대해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파이라고 그럽시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요 놈을 어프락시메이트한 어떤 그 하나의 알파가 변함에 따라서 뭐라 할까? 이 베리에이션을 한 퀀티티를, 이 베리에이션의 양을 미니멈으로 만들어주는 알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h는 뭐가 될 거냐 하면은, h는, y의 제곱에 dt에, 여기는 뭐가 될 거냐 하면은, y 프라임 제곱 플러스 파이 제곱에 y 제곱. 이 양을 여러분들이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면은 이걸 갖다가 집어넣고 y를 집어넣고 알파를 갖다가 변화시켜 가지고서 어떤 양에 대해서 이것이 최소가 되는 것을 테스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파를 정하고 나면은 그 알파가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은 뭐 조금 다르게 했는데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계속 하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못 끝낼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